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 울림은 뜻밖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중 프로젝트 파트를 맡은 황혜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수업 사례는 나와 너의 감정입니다. 저는 올해 3학년 담임을 했고요. 나는 마인드리딩 심리상담센터 상담사라는 주제로 국어, 5. 바르게 대화해요. 6. 마음을 담아 글을 써요. 도덕,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음악, 호두까기 인형, 마법사의 제자, 미술, 8. 그리기 재료의 느낌을 살려, 체육, 운동과 체력을 단원들을 모아서 재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수업 취지는 저는 아이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러가게끔 두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어른이 되도록 성장하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감정 표현 방법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더라도 그런 것을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 또한 나의 소중한 감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어떤 감정의 레이블이 왔을 때 그 감정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이 감정에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나 스스로를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할 때에는 먼저 이렇게 계획서를 세웁니다. 개요와 수행 과제, 성취 기준 및 교과 차시 내용,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내용, 주제 운영 세부 계획 등을 세웁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인데요. 개요에는 주제명, 시기, 역량, 재구성 이유, 탐구 주제 등을 설정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10월 5일에서 10월 18일에 운영된 프로젝트로 총 40차시의 수업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젝트를 왜 하고 싶은지 재구성 이유를 서술을 해봄으로써 제 마음을 정리하고 전체 프로젝트의 맥을 이어가는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운영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감정을 조금 더 분화해서 뭉뚱그려지지 않고 분화해서 세부 감정의 이름을 알고 그 정도를 수치로 느껴보면서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길 바랐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취 기준 및 교과 내용을 가장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학기 초에 성취 기준 교육과정 계획을 대강화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각 단원의 성취 기준 및 교과서 차시 내용을 분석을 하고 이들을 엮는데 5단원과 6단원이 감정 수업, 상대에게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또는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단원이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또 도덕, 우리가 만든 도덕 수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때 오른쪽에 교과서 차시 내용을 적은 것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교과서 차시 내용은 그 성취 기준을 교과서에 전문가들이 가장 적합한 형태로 구안한 교과서를 보면서 나는 내가 재구성한 이 주제에 어울리는 교육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참고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은 호두까기 인형 마법사의 제자 해서 감상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음악 감상을 하면서 나는 이런 취향의 음악이 잘 맞아. 나는 슬플 때 이런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좀 나아져.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감상 단어를 넣었고요. 미술은 8단원 그리기 재료의 느낌을 살려인데요. 이 부분은 3학년이 1, 2학년 저학년에서 4, 5, 6학년 중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과도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기초 기본학습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그런 3학년 아이들이 그리기 재료의 느낌을 살려 단원에서는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해보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또 체육에서는 나의 감정을 더 순화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나에게 잘 맞는지 알아보고 체력 운동을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보았습니다. 교과 내용 성취 기준을 분석을 하고 나서는 평가 내용을 정하는데요. 평가 내용은 그 성취 기준 중에 어떤 평가 내용을 기록까지 할 것인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대화 예절 알기, 영화 주인공의 처지를 헤아려 마음을 살피고 마음 전하기, 영화 장면 역할극하기, 친구의 고민과 감정을 듣고 상담하기, 여러 가지 감정의 종류 알기 등등의 평가 내용을 정했고 그 내용에 알맞은 평가 방법 또한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다 한 후에는 40차시를 전체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로드맵을 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여러 반에서 함께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마다 속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간에 중구난방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지도를 잘 만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원과 흐름, 각 차시별 세부 내용을 넣어봄으로써 이것만 가지고도 40차시의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세세하게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준비물과 학습지, 평가까지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이 차시에서 준비물이 있다는 것, 학습지가 있다는 것, 평가할 내용이 있다는 것도 알면 진행이 더 유리하기에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전체 차시를 계획을 하고 나서는 이제 수행 과제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스프스로 이제 계획을 하는데 G는 goal, 목표입니다. R은 롤이고요. A는 audience, 관객이고 S는 situation, 상황입니다. P는 product에서 수행 과제이고 스몰 s는 스탠다드에서 평가 준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은 명연 심리상담센터 상담사가 되어 감정 공부를 합니다. 첫 고객으로 자신을 맞이하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배웁니다. 자신의 마음을 글, 그림, 음악, 신체로 표현합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예절에 맞게 글과 말로 마음을 전하고 마지막 고객으로 친구를 만나 친구의 감정을 받아주고 상담해 줍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요. 아이들에게는 수행 과제를 쥐어주고 교사는 평가 준거를 설정해서 이 평가 준거를 프로젝트 내내 마음속에 품고 가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학습지를 제작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학습지를 전체를 프로젝트 전에 미리 제작을 합니다. 그래야 프로젝트 중에 흔들리지 않고 잘 차분차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지는 이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학기 초에 과목별로 다른 색깔의 색상지를 사용해서 비슷한 주제를 묶습니다. 그래서 차시를 확보를 하고 주제를 설정합니다. 여기까지가 교육과정 대강화입니다. 평가계획 대강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같은 말입니다. 교육과정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데요. 각 주제별로 한 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그 주제 준비할 때 도움이 됩니다. 시작할 때 프로젝트 사전 작업으로 감정 그림책을 읽었는데요. 저는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항상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교실 전시를 합니다. 아이들이 수시로 읽는 책들은 프로젝트 과정 중에 학습 결과물이나 아이들의 발표 내용으로 반영이 되어 훨씬 풍성한 프로젝트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로젝트 소개인데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 프로젝트 운영의 취지를 여기다 적어서 아이들도 또한 저와 함께 같은 목표점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국어에서 두마음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감정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사회자 해가지고 3명이 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는 말을 잘하는 아이, 평소에 발언을 많이 하고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아이는 감정은 없어야 한다라는 역할을 주었고요. 평소에 말수가 적거나 논리적으로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는 감정은 있어야 한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재를 잘하는 아이는 사회자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감정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충분한데 감정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 평소에 자기 생각을 잘 말하는 아이들이 그런 근거를 대기가 더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토론 활동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토론 활동을 이렇게 한 번 더 각 모둠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2차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정 카드를 뒤집어서 감정을 분류를 해보았는데 빨강색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놓고 노란색에는 긍정적인 감정을 놓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 감정도 있고, 이 감정도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게임인데요. 감정 카드 모으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나누어 보았는데 아이들에게 1인당 5장씩 나누어주고 하나, 둘, 셋 하면 뒤집으면서 2명 나온 감정이 1명 나온 감정에게 주는 걸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쁘다, 즐겁다, 슬프다가 있으면 기쁘다와 즐겁다 카드를 가진 아이들이 슬프다라는 감정을 가진 아이에게 주는 걸로.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에 뭐가 선호도를 주지 않고 그냥 많이 뒤집은 아이가 적게 뒤집은 아이에게 주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던 이유도 또한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감정도 나쁘고 사라져야 될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5번째로 감정 이름 알기인데요. 감정의 이름을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 사전을 찾아가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지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빙고 게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아이들이 감정 단어를 많이 익숙죠. 그러고 나서는 감정 5곡의 게임을 했는데요. 표정으로 설명하고 행동으로 설명하고 상황으로 설명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뭐뭐 할 때의 감정인가요? 하면 맞췄으면 당신은 감정이 풍부하군요 라고 대답하고 틀렸으면 당신은 메말랐군요 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요. 틀린 경우에는 맞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뭐뭐뭐입니다 라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이렇게 등에다가 감정을 하나씩 붙이고 서로 만나서 얼굴 표정으로 몸짓으로 말로 설명하는 활동을 하고 맞추는 활동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손잡고 뛰면서 좋아하는 아이들은 감정을 맞추어서 좋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많은 감정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내가 사전으로 정리하고 싶다는 감정은 이렇게 단어를 사전에 써서 나만의 언어로 사전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피띵스 노래를 배웠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제이레빗의 해피띵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과정중심 평가를 했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갑자기 과정중심 평가라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 사이에 저는 그 제이레빗 노래 배우고 나서 국어 교과서로 꼭 배워야 할 성취 기준의 이론적인 부분을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과서에 그 책과 연필 지우개가 말풍선으로 중요한 그 내용을 개념을 짚어주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과정중심 평가 학습지를 만들었고 밑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대화 습관을 체크해보는 자기평가란도 넣었습니다. 그 다음 영화를 보았는데요. 영화 볼 때는 진짜 나를 만날 시간,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기획의 시작부터 이 영화가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심리학 서적을 많이 분석해서 만든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아이들에게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찾은 것을 정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각 캐릭터의 특징도 알려주었고요. 인사이드 아웃 속에 있는 심리학 용어들을, 심리학적인 배경들,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배경에 심리학적 용어가 있다. 예를 들면 억제, 억압, 퇴행 이런 것들도 알려주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어려운 단어라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3학년이니까요. 하지만 3학년 아이들도 자기 심리 속에서 자기가 억제했던 경험이 있고 억압했던 경험이 있고 퇴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어떤 솔루션을 찾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3학년도 이런 내용을 다루어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또 자기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이야기 속의 주요 감정 5가지 이름을 적어보았고 성격 형성의 과정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어 생긴 나의 핵심 기억을 한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또 영화 속 내용에서 라일리 마음속에 다양한 섬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섬을 한번 표현해 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표현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섬이 있는지 적어보는 활동을 미리 이 학습지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빙봉에게 하고 싶은 말도 적어보았고요. 여러 가지 적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이제 표현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핵심 기억 책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3학년 일반 1학기 때 동물 프로젝트 때 병아리와 우리 키웠던 경험을 쓴 아이도 있었고 식목일에 햇살이 나무가 들어왔던 그 경험을 이야기한 아이도 있었고 병아리와 오리를 만나서 키웠던 일 등등 여러 가지 추억들을 적었는데요. 이 책은 아이들은 그냥 한 장씩 적었지만 모아놓은 그 핵심 기억 책은 저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 아이들이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내 마음의 섬활동인데요. 미술의 그 핵심 그 요구들, 수채 연구나 수채 기법들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 캐릭터를 명함 만들기를 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캐릭터를 넣어서 나와 어울리는 캐릭터를 넣어서 자기 명함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약봉투 만들기를 했는데요. 이거 스키틀즈 한 박스를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한 컵씩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처방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 이럴 때 뭐 기쁠 때 노란색 알, 새 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이들은 그것보다 훨씬 심도 있게 내용을 적는 것을 보였습니다. 슬플 때가 아니라 가운데 보시면 오열할 때 먹는 약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약봉투를 만들었고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말을 했고 이렇게 제가 받은 약봉투입니다. 마음이 탈 때 5알씩 1일 2회 아침 저녁 좋은 일만 있을 때 드세요. 너무 깊어서 진정시키려면 3알, 즉시 복용, 2알 이상 복용 시 너무 하이텐션이 될 수 있음. 이런 여러 가지 약봉투를 받았는데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다음 감정팔찌 만들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김초엽 씨의 소설 중에 어떤 돌을 사면 그 돌을 만질 때 그 감정이 느껴진다는 어떤 설정이 있는 약간 SF적인 어떤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모티프를 얻어서 아
우리 반 아이들이랑 비즈 팔찌를 만들고 각 비즈에 감정 이름을 붙이고 아이들이 그 팔찌를 볼 때마다 다양한 감정이 내 마음에 있고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슬플 때는 기쁨의 감정 알을 만지면서 기쁨 마음이 올라올 수 있게 자기 스스로 주문을 걸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리카 작가님을 따라서 활동을 해보았는데 배고픈 애벌레 아시죠? 그 배고픈 애벌레 에리카 작가님이십니다. 에리카 작가님은 원래도 이렇게 큰 전지에다가 이렇게 슥싹슥싹 아크릴 유화 물감을 그려서 그걸 잘라서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지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말려서 나누어 주었고요. 아이들이 나도 에리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스캔을 떠서 인쇄를 해서 위에다가 종이 덧붙이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별을 이렇게 모자이크 했고요. 새를 이렇게 바꾸었고요. 구름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우리 반에 있는 이 책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상담 시간을 가졌고 서로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에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간을 가졌는데, 교사인 제가 해주는 조언보다 훨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조언을 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 전문가 자격증을 발급을 했고요. 학생 성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대급 재미있었다. 다음엔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요즘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참 재밌었습니다. 라는 말도 있었고요. 인사이드 아웃 영화 볼 때 재밌었다. 다음에는 뭘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평소에 자기 감정을 별로 표현하지 않는 아이라서 이런 말을 해줘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썼습니다.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마지막 말, 이 프로젝트 덕분에 심리상담사라는 꿈이 하나 더 생겼다 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사진 캡처를 해봤고요. 또 이 아이는 뇌는 우리가 자면 내가 오늘 한 일 서랍처럼 정리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다음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이런 아이의 진지한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캡처를 해보았습니다. 또 프로젝트가 모두 끝나면 교사들끼리도 성찰을 해보는 게 좋아요. 저는 이 프로젝트 하면서 아이들이 사뭇 진지한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아이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 배워가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통지를 하는데 이 통지 내용 중에 일부 국어, 도덕, 음악, 미술, 체육의 이 지금 보라색 네모친 부분은 제가 가르친 부분에 대한 통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QR코드는 제가 그 수업 내용 중에 감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QR로 만들어서 이렇게 통지표에 같이 첨부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회신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저의 노력과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그 흐뭇한 마음으로 적어주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교과서를 넘어선 어떤 재구성이나 이런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 공동체로서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함께 가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삶이 되는 우리 교실. 오늘의 제 수업,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